이번에는 다중 분류를 할 수 있는 소프트맥스 회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배웠던 로지스틱 회귀는 이진 분류에서 사용을 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이 소프트맥스 회계는 그런 뭐 합격 불합격처럼 단 두 개의 클래스가 존재할 때가 아니라 3개 이상의 이 클래스, 즉 레이블 값이 존재하는 문제를 풀 때, 즉 다중 클래스 문제를 풀 때 바로 이 소프트맥스 회계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도 제가 예지 데이터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번에 풀어야 될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이렇게 강아지의 어떤 꼬리의 길이, 귀의 너비, 그리고 몸통의 너비라는 데이터, 이 세 가지의 데이터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견종 데이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뭐 말티즈, 푸들, 치와와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레이블이 존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이해해보자면 이렇게 이 말티즈라는 견종 이 샘플 데이터가 있는데, 얘의 꼬리 길이는 14, 그리고 귀의 너비는 5, 몸통은 30이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지난번에 배웠던 로지스틱 회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셨다면은 요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요 데이터를 통해서 말티즈, 푸들, 치와와 구분에 대한 각각의 이 로지스틱 회계 모델을 3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값들을 다 출력해 보면은 얘는 말티즈일 확률이 몇 %고 푸들일 확률이 몇 %고 치와와일 확률이 몇 %다, 이런 식으로 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행 데이터를 통해 값을 계산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나올 수 있겠죠. 이건 뭐 실제 모델을 통해서 나온 값은 아니고 그냥 가상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티즈 로지스틱 모델에서는 말티즈 확률이 0.7이었고, 또 푸들 로지스틱 모델에서는 0.6, 치와와 로지스틱 모델에서는 0.3,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말티즈 로지스틱이든 푸들 로지스틱이든 요 값이 뭐 또이또이합니다. 그래서 물론 요 가장 높은 값이 말티즈이기 때문에 말티즈일 거라고는 하지만은 이것도 요 푸들도 솔직히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값들을 모두 더했을 때 1이 아니니까 이게 실제 요 데이터만 봤을 때 이 견종이 말티즈인지 푸들인지 확신이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요 확률 값들이 모두 더했을 때 1이 되게끔 만들어 주고 싶은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자면은 모델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리턴이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말티즈의 확률은 0.6, 푸들은 0.3, 치와와 0.1,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면은 총합이 1이 되어서 우리가 이 모델에 따르면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 강아지가 말티즈의 확률이 0.66, 즉 60%야 라고 조금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바로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함수가 바로 소프트맥스라고 합니다. 현형 회계에서는 1차 함수를 가설로 사용했고, 로지스틱 회계에서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가설로 사용했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소프트맥스 회계에서는 소프트맥스 함수라는 것을 가설로 사용합니다. 소프트맥스도 이제 로지스틱 회계의 시그모이드 펑션과 비슷하게 이 0과 1 사이의 값을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 출력의 값의 총합이 1이 되도록 만든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수식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소프트맥스 펑션은 어떤 문제에 존재하는 모든 x 값에 대해서 그 해당 x 값은 exponential 그 해당 x 값을 그 해당 문제에 존재하는 모든 값의 합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수식으로 이해하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죠.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여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여기 요 서멘션 기호에 붙어있는 요 k 값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분류하고 싶은 클래스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견종 분류 문제에서는 말티즈, 뭐 푸들, 치와와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견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k는 3으로 설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한테 위에서 주어진 요 인풋 피처 데이터는 이렇게 꼬리의 길이, 귀의 너비, 몸통의 너비, 이런 식으로 있다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층이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각각 여기가 뭐 말티즈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이제 X2가 뭐 푸들에 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뭐 X3는 치와와에 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요 X1에 대해서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X1이라는 거는 각각 꼬리, 귀, 몸통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 값이 결정되게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위에서 말했던 이 소프트맥스 함수의 요 식을 좀 인용하자면은, 여기서
x1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 꼬리 x1에 대한 가중치를 w1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귀에 대한 가중치를 w2라고 하고, 또 몸통에 대한 가중치를 뭐 w3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꼬리, 귀, 몸통은 그냥 ABC라고 한번 통일을 해 보도록, 변수명을 지정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 x1이라는 거는 w1a 플러스 w2b 플러스 w3c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고, 이제 요런 개념으로 쭉쭉쭉 x2, x3도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요 소프트맥스 x1이라는 거는 사실은 요 w1a 플러스 w2b 플러스 w3c에 대한 어떤 요 익스포넨셜 값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요 값들이 이제 소프트맥스에 넘어와서 실제로 요런 연산을 거치면은 최종적으로 뭐 요 말티즈일 확률이 0.3이고, 또 뭐 푸드릴 확률이 40%고 치와와일 확률이 30%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 문제에서 우리가 모델을 통해서 학습시켜야 되는 가중치들이 바로 이런 W1, W2, W3가 바로 이 모델을 활용해서 학습을 시켜야 될 가중치들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소프트맥스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이제 그 가설 함수를 설정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그렸듯이 이제 코스트 펑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이 소프트맥스의 코스트 펑션은 이제 분류 문제는 뭐 다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게 있다면은 역시 이제 이진 분류냐 아니면은 다중 분류냐, 이 차이겠죠. 소프트맥스는 다중 분류를 수행하는 작업이고요. 그 이진 분류를 할 때 사용했던 크로스 엔트로피 공식을 그대로 이 다중 클래스에 차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다중 클래스 문제에서는 이제 결과가 3개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말티즈, 푸들, 치와와에 대한 정답 레이블, 그러니까 결국 머신러닝 모델에 넣으려면은 뭐 말티즈든 푸들이든 치와와든 리트리버든 이거를 결국에는 숫자로 변환을 해서 이게 정답이다 라고 숫자로 변환을 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말티즈는 0이고 푸들은 1이고 치와와는 2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코딩을 해서 계산을 해버리자면은 오차 계산의 결과가 완전히 왜곡돼 버립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제 정답은 푸들, 즉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에선 1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소프트맥스 결과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그냥 빼서 오차를 한번 계산을 해 보자면은 이제 말티즈와 치와와를 한번 눈여겨 보도록 할게요. 말티즈의 레이블 값은 0이죠. 근데 실제 모델의 예측 결과는 0.3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마이너스 0.3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치와와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이 2죠. 근데 모델에서는 이렇게 치와와의 확률이 0.3이라고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델에 있는 이 레이블로 인코딩된 치와와의 값은 2이기 때문에 똑같이 말티즈든 말티즈든 치와와든 결국엔 모델이 틀린 건데, 이 오차가 얘는 마이너스 0.3이고 요 밑에 있는 치와와는 1.7이라는 어떤 수치적인 왜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왜곡을 방지하고자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는 원핫 인코딩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위에서처럼 뭐 말티즈는 0이고 푸들은 1이고 치와와는 2고 뭐 리트리버는 3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벡터 값으로 표현을 해서 말티즈는 이렇게 0번 인덱스, 또 푸들은 1번 인덱스, 치와와는 2번 인덱스에 1을 넣고 나머지는 0으로 만들어 버려서, 치와와는 이런 식으로, 치와와면은 001이고 푸들이면은 010이고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를 바로 우리는 원핫 인코딩 기법이라고 말을 하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자기 클래스에 해당하는 인덱스 부분만 1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0으로 설정하는 기법이다. 그게 바로 원핫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맥스 예측값이 이렇게 각각 뭐 말티즈, 푸들, 치와와 이런 식으로 30, 40, 0.3, 0.4, 0.3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다시 한번 오차를 계산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말티즈와 푸들 이제 둘 다 틀렸으니까
똑같이 0.7만큼 틀리다라는 어떤 수치적인 합리성이 보이죠. 이게 조금 더 공평하고 합리적인 오차 계산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원핫 인코딩 기법을 사용해서 계산을 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목적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요 소프트맥스 회귀에서도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코스트 펑션을 사용을 할 것이고요. 크로스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는 왜 우리가 이진 분류할 때 이렇게 어떤 복잡한 식에서 훨씬 더 간단해졌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 레이블이 항상 원핫 인코딩이 돼 있기 때문에 정답일 때 y 값이 바로 무조건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코스트 함수가 마이너스 로그 hz, 여기서는 y 햇으로도 표현될 수 있고요. 이런 이유로 이 소프트맥스의 크로스 엔트로피 계산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서멘션으로 들어간 k는 이 클래스의 개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y에 있는 값은 실제 정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무조건 1이겠죠. 그리고 또 y 햇은 소프트맥스의 예측 값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정의했던 소프트맥스 코스트 펑션에 대한 정의는 이제 로우 하나, 즉 데이터 한 개에 대한 코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말하자면은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에 대한 코스트를 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모델은 요 전체 데이터에 대한 코스트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아래에 있는 나머지 5개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도 다 더해주고 평균을 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서멘션 기호를 붙여서 요 n개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를 모두 더해서 또 n으로 나눠줘서 평균을 취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다중 분류를 할 때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할 거고, 또 그 코스트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 원핫 인코딩을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이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거를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